안녕하세요. 31개입니다. 오늘은 5월 5일인데요. 이제 밖에 좀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또 집에서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오늘은 좀 영상을 또 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파이어족 컨텐츠로 영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2인 가구 기준으로 또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파이어 로드맵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좀 이제 오늘 영상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좀 파이어족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이제 파이어족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파이어족이란 사실 이제 앞 글자 이제 F랑 I, R, E를 따서 이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렇게 좀 앞 글자만 따서 FIRE라고 하는 그 이제 축약 어이고요. 이제 의미는 좀 빠르게 이제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조금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파이어를 선언하게 되면은 경제적 자유와 함께 시간적인 자유로움을 또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유형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이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수치적으로 연 생활비의 이제 25배를 곱한 액수를 모으면은 파이어를 선언할 수 있다고 좀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기관들에서 연구를 한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에 3천만 원씩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3천만 원을 쓰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25배를 곱하고 나면 7억 5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게 되면은 파이어를 선언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들 4% 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 룰이 뭐냐면은 여기 7억 5천만 원에 연 4% 수익을 내면은 연 4% 수익을 내면 3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7억 5천만 원의 4%가 3천만 원이어서 이 3천만 원을 무한으로 쓸 수가 있는 어떤 개념이 4% 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가 아니라 이제 10억의 4%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 10억을 모았을 때 이 10억의 4%가 되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4천만 원을 가지고 연간 생활할 수 있는 파이어족의 어떤 유형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좀 넘어가면은 파이어족의 종류가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팻파이어와 이제 림파이어와 바리스타 파이어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팻파이어는 사실 조금 뚱뚱한 돼지를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팻파이어는 말 그대로 이제 풍족한 유동자산과 여유로운 생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팻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가분들이 이렇게 팻파이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파이어족을 이분들은 선언하면은 그냥 진짜 노동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그냥 안 벌어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림파이어라고 하는데 이제 린이 이제 조금 기름기가 없다는 뜻이라고 해서 팻파이어는 조금 돼지가 좀 뚱뚱한 돼지인데 여기는 좀 아기 돼지를 데려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희 이렇게 림파이어족이 있는데 소비 습관을 줄여서 그러니까 이제 적은 생활비로 살아가게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팻파이어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도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림파이어는 조금 생활 소비 습관을 좀 줄여서 적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림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들도 사실은 노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이제 완벽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리스타 파이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그 커피 내리는 그 이제 어떤 그 단어잖아요. 바리스타 자체가. 근데 이제 바리스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조금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하루에 뭐 4시간이나 뭐 3시간이나 이렇게 단시간 노동을 하면서 은퇴 이후에 굉장히 느슨하게 일하면서 자유롭게 파이어를 생활하는 유형이 바리스타 파이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팻파이어랑 림파이어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바리스타 파이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이제 파이어족의 개념이 어떤 미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K-파이어라고 하는데, K-파이어족의 어떤 특징이 제가 볼 때 이 바리스타 파이어와 굉장히 조금 유형이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슨하게 조금 노동 시간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어떤 유형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의 종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파이어로 이렇게 좀 목표치를 정해놨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스타 파이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확실하죠. 확정.
확정이라고 하고, 그 이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로 조금 이제 수익이 나는데, 요즘 좀 블로그를 열심히 안 해서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티스토리랑 비슷한 그 수익이 나고 있는데, 티스토리가 3월 달에 찍힌 수익이 한 9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불 정도? 4월이죠. 4월 달에 찍힌 불이 90불. 그리고 유튜브도 한 9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생각은 이제 유튜브를 좀 키워가지고 이거를 뭐 한 200불까지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유튜브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N잡으로 좀 레벨을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잡은 이제 유지를 하면서 N잡으로 레벨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파이어족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선은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메인잡에서 일하는 걸 제외하고 현금 흐름이 한 200만원 정도가 나오면은 파이어를 좀 선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인 가구긴 한데, 그 이제 저는 일을 자유롭게 좀 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아내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끝나면은 본인은 좀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좀 그 뭐랄까요, 좀 그 성취감이나 이런 기쁨이 좀 있다고 해서 일을 하면서 아내는 하고, 저는 그 이제 파이어를 선언하고 좀 자유롭게 느슨하게 평일에 막 늦게 일어나고 막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디지털 노마드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월 한 100만 원씩만 디지털 노마드로 월 100만 원씩만 벌어도 그래도 좀 나름 그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만든 파이어 로드맵인데요. 우선은 노비라고 해서 이제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지주 사회에서 그냥 이제 농지에서 이제 경작하면서 살았지만, 현재는 뭐 그냥 어떤 기관이나 뭐 사업체나 이런 데에 소속돼가지고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지금 일을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 회사에 들어가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일해야 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떤 이렇게 노동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여기 엔잡러 다음 레벨이 이제 레벨 2, 레벨 1, 레벨 2가 이제 엔잡러인데, 메인잡 외에 이제 다양한 추가 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조금 낮은 소득이긴 하지만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로 굉장히 조금의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엔잡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은 그게 엔잡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노비 모드에서 조금은 자기가 혼자서 좀 이제 개척을 해야겠죠. 이런 뭐 알바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일들을 엔잡으로 잡으면서 그 수익 창출까지 하는 것들이 성립이 되면은 여기 엔잡러까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엔잡러에서 이제 레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1억을 갖고 있고 엔잡러 플러스 메인잡까지 있는 상황이 레벨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레벨 3 정도 되는 것 같고, 유의미한 시드머니가 이제 1억이라고 하죠. 1억이 좀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데, 사실 뭐 5천만 원도 유의미하고 1천만 원도 유의미하지만 1억이 유의미한 이유는 뭐 1억에 뭐 한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1천만 원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이제 엔잡에서 나오는 수익과 메인잡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그 돈을 여기다 계속 무한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리라고 하죠. 이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 시간과 이제 돈을 계속 투입하면 현금 5억과 플러스 엔잡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4%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 연 2천만 원 정도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주가 상승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4%의 배당 소득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소득을 2천만 원 만들면 이게 연 얼마죠?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60만 원을 월마다 이렇게 현금 흐름으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엔잡까지 하면은 그 엔잡으로 또 그 생활비를 충당을 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제 생각에는 바리스타 파이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잡을 좀 내려놓고 여유롭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돈을 까먹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조금 단시간 노동으로 좀 노동 소득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뭐 디지털 노마드로
노동소득을 발생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자산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전 자산가까지는 솔직히 그냥 꿈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재산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한적으로 그냥 살면은 그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의 이제 이렇게 파이어족의 로드맵을 조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족 세 번째로 좀 집을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주거 비용이 진짜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 비용이 한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드는 소비 중에 하나가 주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LH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내고 있죠. 대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인 가구 기준에서는 그 파이어족을 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뭐 가족이 있으면은 파이어족을 달성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 4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들이 존재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1인 가구였다면 굳이 집을 구입하는데 목돈을 안 쓸 것 같은데, 결혼한 2인 가구라면 저 같은 경우는 2인 신혼부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뭐 생애 최초 주택 매입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목돈을 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집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은 집을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제 굳이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안 사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 기준으로 한 최소 중간치가 한 2%로 한 4억 정도 이렇게 수도권에서 집을 매입할 때 이 정도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4억이 2% 정도면 얼마죠? 한 800만 원? 800만 원을 이제 12로 나누면은 대충 뭐 이자만 한 70 몇만 원 내고 이렇게 계속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집 욕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굳이 비싼 집에 대한 욕심이 없죠. 어쨌거나 이렇게 최대한 배당 현금을 복리로 점점 올라가는 자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주를 위한 대출을 받은 저금리의 대출을 배당 현금 흐름이나 어차피 느슨하게 일은 하긴 할 거니까 체증식 상환으로 하는 시나리오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는데, 체증식 상환이란 뭐냐면 처음에 이자만 좀 내면서 원금은 뒤에 갚는 방식이어서, 근데 이게 이제 고정금리예요. 저금리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2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서 그냥 그 이자랑 원금을 계속 내겠죠. 근데 이것도 계속 복리로 불어날 거 아닙니까? 배당 성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좀 원금을 갚는데 조금 그렇게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억을 만약에 모았을 때 이제 리츠와 ETF, 배당 성장주 ETF와 리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ETF는 SCHD나 DGRO, 그리고 VIG 리츠. 근데 저는 SCHD랑 VNQ 리츠로 조금 굳혔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해가 지나면 수령받는 배당금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주거 비용에 대한 체증식 상한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P 500보다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S&P 500이 한 연 9% 정도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 상승으로 파이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S&P 500을 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어떤 여기 이제 배당 성장주 ETF나 리츠 ETF는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서칭을 해보시면은 더 좋은 어떤 상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파이어를 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당 현금 흐름이 3천만 원 정도가 되면, 여기 3천만 원이죠. 여기서 소득 점수가 한 850점이 되고, 월 보험료가 117만 원, 18만 원 정도가 나오고, 연간 보험료가 한 2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한 월마다 러프하게 18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그래서 바리스타 파이어를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적게 일하면서 4대 보험을 좀 적용해주는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파이어족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보면 소비 습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절약이 진짜 너무 중요하죠. 절약이 너무 중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 거죠. 뭐 이렇게 돈을 좀 이제 조금씩 쓰다 보면은
그게 막 모이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좀 줄이는 게 유의미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년도에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21년도까지 올라가다 22년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하방을 계속 가고 있죠. 이건 그래프입니다. 어쨌거나 부업도 중요해요. 수익이 엄청 큰 금액일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뭐 한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만 돼도 뭐 연간 하면은 240만 원 되잖아요. 이것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패시브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인 어떤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한데, 배당 같은 경우가 받으면 무조건 재투자를 하면 됩니다. 뭐 SCHD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돈을 그냥 바로 넣으면 돼요. 그럼 이 공짜로 받은 돈을 다시 주가를 사는데, 주식을 사는데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의 투자 시나리오는 앞으로 주식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좀 하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채권에 많이 비중이 있습니다. TLT나 한국형 실물 채권, 이제 코세프 국공채 10년물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 오면은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세후 배당률을 좀 4% 이상 목표로 초기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SCHD 2600주와 VNQA 2400주를 보유하면 연간 한 1700만 원 정도 배당률을 수령하거든요. 이건 세후 기준입니다. 세후 기준으로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 5억을 투자했을 때 이런 수령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돈은 없고요. 뭔가 현금 흐름이 적어 보이긴 하지만 배당률은 점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 1억은 아니어도 2억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한 900만 원 되나요? 800 얼마? 840만 원 되겠네요. 이 정도를 이제 계속 이제 배당 재투자와 계속 납입으로 하면은 올라가겠죠. 기하급수적으로. 결론을 좀 말하면 일하기 싫은데 일은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최소한 월 100만 원씩 10년간 꾸준하게 모아가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펫파이어나 림파이어는 좀 불가능할 것 같으나 바리스타 파이어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뭔가 파이어 쪽의 포인트는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진짜 천천히 장기적으로 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조금 파이어 쪽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그려보았는데, 이제 각자 상황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이제 그 파이어 쪽 프로젝트를 다들 잘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또 부탁드립니다.